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탈린에 대한 고분자 크리스탈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수업이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페룰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크리스탈 그 구형 형태의 크리스탈 구조가 이런 형식의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폴라라이즈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크로스 폴라라이즈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를 봤을 때 이렇게 말테스 크로스가 생기면서, 원래는 검게 보여야 되는데 이제 크리스탈린 애들이 그 복굴절을 보여주면서 이런 패턴들, 그 밝은 영역들이 원래는 보이지 말아야 되는 아무 그 검은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밝은 것들이 관찰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스페룰라이트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제 종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래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2D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이런 3D 형태의 구형으로 자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 형태라면.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레이어를 잘 따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라멜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레이어가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거를 잘 이거를 한번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시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몇 개의 이쪽 도메인에 있었던 크리스탈 체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라멜라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멜라와 라멜라 사이에 있는 이 모레큘, 이 고분자 체인, 이 라멜라랑 라멜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분자 체인을 우리가 이 묶어주는 걸 타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이 모레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멜라와 라멜라 사이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힘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결과적으로 여기 10 마이크로미터라고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스케일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50이 될 수도 있고 90 마이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이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뻗어나가는 형태의 그 성장을 하는 게 이제 스페룰라이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모포스, 이러한 크리스탈 리즌 사이에 이렇게 아모포스한 것들이 이렇게 살짝 껴 있고, 그 다음에 이 리본과 같이 이렇게 좀 꼬인 형태의 라멜라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 모레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타이 모레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멜라 사이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스페룰라이트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스페룰라이트과도 타이 모레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인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리스탈과 크리스탈 영역을 이어주는 아모포스 고분자가 결국엔 타이 모레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래서 크리스탈라이제이션 키넥틱스를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는지, 속도론이죠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미 공식이라는 거에 대한 유래가 되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미라는 사람이 1940년도에 뭘 발표했었냐면은 페이스 트랜지션 키네틱스, 그러니까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뿐만 아니고 모든 상전이에 대해서 이제 대한 연구를 하고, 그때 당시 1940년도랑 이제 1950년도에 이제 폴리머 이제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연구가 이제 활발히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지금 부합이 되면서 이제 아브라미 공식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미 공식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린 프랙션이라고 해서 얼마나 크리스탈한지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세마이 크리스탈린이라면은 크리스탈린이 아닌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아모포스한 리즌은 결국에 전체 빼기 얘가 될 겁니다. 혹은 우리가 아모포스하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아모포스한 프랙션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이제 WL 나누기 W0인데, 여기서 W0는 이니셜 매스 오브 멜트입니다. 멜트. 그러니까 녹아있는 상태인 거죠. 제일 처음에는 완전 크리스탈이 없고 완전히 액체 상태로 다 녹아있는 상태의 무게를 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L은 아모포스 웨이트.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 크리스탈라이제이션 하는 온도로 떨어뜨려줘서, 그때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을 때 남는 크리스탈 영역이 아닌 아모포스한 그 무게, 여기 밑에 메스라고 적었으니까 저도 여기도 위에도 메스라고 적겠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율이 이제 결국에 아모포스한 프랙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모포스한 프랙션이 얘기했던 대로 얘가 되고, 걔는 exponential 마이너스 KT의 n승이다 라는 식으로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WC를 구하고 싶으면 1 마이너스 W 이거겠죠. W가 아니고 그 크리스탈린 프랙션은, 그래서 1 빼기 아모포스 프랙션이니까 얘 같은 경우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KT의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n이 아브라미 익스포넌트가 지수인데, 이제 아브라미의 지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크리스탈리니티 프랙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SC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만약에 뭐 온도가 있고 뭐 히트플로우가 있을 때 위로 가는 게 만약에 엔도업이다, 그렇다는 말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멜팅 픽이, 크리스탈이 녹는 그 픽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면적을 통해서 우리가 델타 엔탈피 멜팅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이 크리스탈리니티 프랙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멜팅 엔탈피인데 100% 크리스탈일 때 이론값 대비 지금 우리가 DSC로 측정된 DSC 에 대한 멜팅 값을 비율이 결국에 크리스탈린 프랙션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100% 크리스탈이라면 이 정도 열이 소진이 돼서 그 크리스탈을 녹이는 데 쓰일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진 시료는 이 정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폴리에틸렌을 측정했다고 하면은 시료는 폴리에틸렌 시료가 될 거고, 이 100% 크리스탈도 PE에 대한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PE 같은 경우에는 이 100% 크리스탈 엔탈피 값이 대략적으로 293줄/g 정도가 되고, 마찬가지로 아이소테틱 폴리프로필린 같은 경우에는 20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DSC를 측정을 하였을 때 나오게 되는 이 면적을 통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줄/g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그 비율을 이용해서 크리스탈리니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저번에도 그 TG 때도 얘기했지만 딜라토메트리 라고 해서 열에 따라서 부피를 재는 기계인데, 그래서 볼륨 체인지를 재는 기계인데, 결국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우리가 샘플을, 멜트상의 샘플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여기 이제 고분자 샘플이 들어가 있는, 빨간색이 고분자, 근데 녹아 있는 상태. 얘들이 어떻게 녹았냐면은 이 주변에 어떠한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열을 가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녹아 있는 상태고, 얘를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온도 컨트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또 다른 액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위에는 이제 멀큐리, 수은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의 부피가 변하면, 우리가 얘네들의 만약에 지름을 안다 그러면은 이 수은이 왔다 갔다 하는 높이를 통해서 이 고분자 멜트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부피가 변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V0가 제일 처음에 뜨거웠을 때 이니셜 볼륨이라고 한다면은 고분자가 완전 다 녹아 있는 상태, 완전 멜트 상태. 그 다음에 V 인피니티는 이제 이 상태에서 온도를 이제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V 인피니티는 시간이 무한으로 갔을 때 부피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파이널 볼륨이 됩니다. 파이널 볼륨. 그리고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시간 이후에 볼륨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륨을 측정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위에 있는 높이를 측정하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H0를 알면은 이 부피를 알다가 그 다음에 이제 HT를 알고 H 인피니티를 알면은 이 차이를 통해서 이제 부피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피 차이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점점 멜트 상태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비가 고분자가 되게 이렇게 템퍼레처가 있을 때, 여기가 TM이 있고 여기가 TG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분자를. 그러고 나서 실험을 시작하면은 이 어떠한 적정한 이 온도,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을 하는 온도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별로 이제 그 높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측정을 해서 어떻게 플랫을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 원하는 것은 V0 빼기 V 인피니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완전 멜트 상태에서 이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온도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의 그 높이가 변하지 않을 동안 기다렸을 때 그 부피 차이를 분모해두고, 그 다음에 VT 마이너스 V 인피니티, 이거는 적절한 시간, 무한적인 시간은 아니지만 뭐 1분, 2분, 3분 이렇게 계속 그 온도를 낮췄으니까 얘네들이 크리스탈을 형성하면서 부피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거랑 이제 완전히 다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초창기에 완전 멜트였을 때, 이렇게 부피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결국에 얘가 나타내는 게 얘가 이제 우리가 아모퍼스 프랙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된 거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고분자에서 이 X축이 이 크리스탈리니티 프랙션이라고 했을 때, 얘가 0일 때는 가지게 되는 이 얘네들의 그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0이라고 해서 그 0일 때는 제일 처음에 완전 녹아 있는 상태에 아모퍼스한 스페시픽 볼륨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뭐 1에 가까워지면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크리스탈리니티가 높은 그러한 볼륨에 가까워질 거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가 이 볼륨 사이가 이 크리스탈리니티에 대해서 이 리니어하게 디펜던트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랬을 때 이 중간에 어떠한 시간 t, 어떠한 그 스페시픽 볼륨에 대한 얘에 대한 크리스탈리니티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땐, 우리가 이 크리스탈리니티는 얘 곱하기 전체 레인지는 결국에 VT 빼기 V0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스페시픽 볼륨이라는 얘기를 하고 볼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스페시픽 볼륨이라는 것은 볼륨 나누기 매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료 자체의 질량이 증발하지 않는 이상 매스는 똑같으니까 스페시픽 볼륨을 하나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이렇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 크리스탈리니티 프랙션은 결국에 VT 빼기 V0는 V 인피니티 마이너스 V0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PA는 1-P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얘를 1- 이 친구를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륨을 측정하거나 혹은 스페시픽 볼륨을 측정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시료 안에 있는 아모퍼스한 고분자의 프랙션의 양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아브라미 공식과 일단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얘는 결국에 PA는 VT 빼기 V 인피니티 나누기 V0 빼기 V 인피니티였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관 자체가 우리가 그 똑같은 두께라고 해서 지름 D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파이 D 제곱 나누기 4 곱하기
ht 빼기 h 인피니티 이 길이로만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이 d 제곱 나누기 4 곱하기 h 제로 빼기 h 인피니티. 그러니까 결국에 얘들이 약분돼서 이 아모포스 프랙션은 딜라토메트리에서 이 높이의 차이로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자체가 또 아브라미 공식에 의해서 얘네는 phi a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의 t n승이 되겠죠. z라고 했나 그게? k라고 했네요. 그럼 k의 n승. 아브라미 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k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n이 그 아브라미 지수라고 했을 때 얘를 아는 게 궁금한 거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추럴 로그를 먼저 씌우게 되면은 ht 빼기 h 인피니티 그래서 h0 h 인피니티 이게 이제 실험값이 되겠죠. 그것은 즉슨 내추럴 로그 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인 즉슨 내추럴 로그 1 마이너스 로그 c가 그 크리스탈리니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좌변은 이렇고 이 우변은 결국에 내추럴 로그 씌웠으니까 k 곱하기 t의 n승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또 다시 적어보면은 내추럴 로그 1 마이너스 크리스탈리니티 c는 마이너스 z의 t의 n승 k 계속 k랑 z랑 헷갈리는데 k n승이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넘겨주면은 ln 1 마이너스 로그 c는 k 곱하기 t의 n승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은 로그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c는 로그 k 더하기 n 로그 t가 되겠죠.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이 딜라토메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하이트 디퍼런스를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측정값이죠. 혹은 DSC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크리스탈리니티 프랙션을 넣었을 때 이 시간에 따라 얘네들이 성장하겠죠. 크리스탈라이제이션 하는 그 TG와 TM 사이에 온도에서 우리가 크리스탈을 성장했을 때 얘네들이 계속 자라겠죠. 크리스탈리니티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크리스탈리니티 온도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이 식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아브라미 플랫 실제 이제 실험 플랫인데 이 실험 플랫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적었던 공식을 다시 적어보면은 로그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c는 로그 k 더하기 n ln 로그 t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x축을 로그 t로 두고 y축을 이러한 친구로 두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이제 n이 되게 되겠죠. 아브라미 지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탈리니티 이거를 구할 수 있는지를 시작을 했지만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스페시픽 볼륨이라든지 볼륨을 측정해서 그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모포스한 그 양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아모포스한 양이 바뀌는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크리스탈리니티가 바뀌는지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공식과 아브라미 공식을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식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그 딜라토메트리 시간에 따른 그 하이 체인지를 우리가 그 높이 체인지가 높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은 그 아브라미 지수까지도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크리스탈리니티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밀도를 알면 크리스탈리니티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크리스탈리니티 프랙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S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료의 밀도가 되고 있는 우리 시료 중에서의 그 아모포스한 영역에 대한 밀도 그 다음에 100% 크리스탈 영역의 밀도를 세 개를 다 알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크리스탈리니티를 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엑스레이 스캐터링 이라고 해서 뭐 XRD라고 부르기도 하고 와이드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로도 우리가 XC를 이 크리스탈리니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수업을 다음에 진행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일단 스킵을 합시다. 아무튼 이걸로도 우리가 크리스탈리니티로 구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렇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알게 됐고 어떻게 크리스탈리니티를 구하는지는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딜라토메트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미의 지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n이 3 더하기 1이 되는데 그 스페룰리틱 크로스의 랜덤 뉴클리에이션 이 지수가 4가 될 거란 소리고 이 스페룰리틱 크로스 에다가 인스탄티니어스 뉴클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0이 돼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페룰라이트의 형태의 그로잉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구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구 형태로 3D 형태의 그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숫자, 이 모 더하기 모 할 때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숫자가 이 크리스탈이 성장하는 이 디멘셔널리티를 말해줍니다. 디멘셔널리티.
그러니까 스페럴리틱이라는 말은 구형이니까 3차원, 3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디스크 형태,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2차원적으로 그냥 이렇게 높이가 쌓아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기만 하는 것이 이제 디스크 형태에서 2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원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라드 형태는 이제 디멘션이 1이라서 1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랜덤 뉴클리에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인스탄티니어스 뉴클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플러스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랜덤이 되면 플러스 1, 인스탄티니어스 되면 0, 여기도 랜덤 되면 플러스 1, 인스탄티니어스 0. 그래서 랜덤과 그 인스탄티니어스가 뭐가 다른 거냐면, 랜덤은 그냥 가만히 둔 형태를 말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냥 자발적으로 뉴클리에이션이 되는 형태를 말하고, 인스탄테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은 우리가 뉴클리에이팅 그 에이전트, 뉴클리에이팅 이렇게 뉴클리에이션을 시작하는 뭔가 그 씨앗을 넣어줬을 때,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시작할 때 항상 무슨 어떤 불순물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좀 다른 부분에서 크리스탈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의미의 그 불순물을 넣어줘서, 일부러 넣어줘서 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뉴클리에이션을 시작한다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 이 n, 이 아브라미 익스포넌트는 어디에 의존하냐면 이 크리스탈이 성장하는 차원에 일단은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스페리컬 혹은 스페룰라이트는 n이 일단 3이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디스크 쉐입이면, 디스크 라이크이면 n이 2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라드 모양이면은 마찬가지로 n이 1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호모지니우스하게 혹은 랜덤한 뉴클리에이션은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그 헤테로지니우스하게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클리에이팅 에이전트를 넣어준다면 플러스 0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미 공식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실제 어떤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이제 고분자별로 다양한 이제 아브라미 지수를 가질 수 있고, 이제 상황별로도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뭐 이렇게 1, 2, 3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런 실험적으로 관찰했을 때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4에서 1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1에서 뭐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미 공식, 이제 아브라미 이쿠에이션에 일단 몇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은 얘는 이 크리스탈이 성장할 때 초창기 스테이지에 좀 잘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도 설명했듯이 이렇게 크리스탈이 자라다가 초창기엔 잘 맞는데 이렇게 자랄 텐데, 얘네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찌그러져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좀 카운트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크리스탈이 성장하는 초창기 단계 좀 맞고, 그 다음에 확실히 또 이런 크리스탈의 그 성장 속도가 일정한 크리스탈에 더 잘 맞는 편입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제가 이제 스페룰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스페룰라이트에 대한 썼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페룰라이트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스페룰라이트이 있다고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이 중앙에서 똑같은 이 반지름으로 뻗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기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크리스탈이 딱딱딱 와서 붙는 속도가 여기 있는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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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으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스페룰라이트에서는 이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확률로 녹아있는 고분자 체인들이 붙어서 결정화가 되는 게 이제 스페룰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키네틱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키네틱 컨트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온 키네틱 컨트롤이 뭐냐면은, 결국에 키네틱화, 우리가 확산이 있다고 했을 때, 확산 디퓨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밖에서 얘네들이 크리스탈을 형성하기 위한 이 고분자들이 충분히 빨리 오고 있는데, 크리스탈의 성장 속도는 결국에 크리스탈이 자라나는 크리스탈라이제이션 키네틱에 의해서 이 속도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퓨전이 비교적 키네틱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라이제이션에 대한 속도는 이 크리스탈이 와서 이렇게 크리스탈이 성장하는 이 속도에 따라서 달려 있다 라는 식으로 알면 되고, 그걸 제가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스페룰라이트도 봤지만 그렇지 않은 형태, 다양한 형태가 돼 있고, 심지어 이 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덴드라이트라고 하는데, 딱 봐도 똑같은 속도가 아니고 한쪽으로 더 길게 뻗어나가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이 원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덴드라이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디퓨전 컨트롤 프로세스입니다. 디퓨전 컨트롤. 컨트롤드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키네틱보다 디퓨전이 더 느리단 소리예요. 그 디퓨전 시간이 이 모든 프로세스를 결정짓는다는 소리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천천히 크리스탈을 형성하는 체인들이 오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빨리빨리 크리스탈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 있는 고분자들이 지금 옆에 천천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그 포인트에서 계속 붙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반대로 아까 스페룰라이트는 오는 건 엄청 빨리 다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직 크리스탈을 형성하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됐어. 그러니까 다 같이 얘네들이 모여서 한 단계씩 딱 뻗어 나가는 게 이제 스페룰라이트이고, 반대로 이 덴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당장에도 지금 크리스탈을 형성하고 싶은데 지금 고분자가 없는 거죠. 지금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없으니까 비교적 천천히 다가와서 붙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룰라이트이 아닌 그 고분자 중에서 우리가 시시 케밥이라고 시시 앤 케밥이라고 이런 스트럭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고분자를 이렇게 땡기면서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돼서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과 크리스탈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그 타이 모레큘들이 이렇게 굉장히 잘 정렬된 형태를 우리가 시시 케밥 이라고 합니다. 시시와 케밥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좀 그 시어링이 된 상태에서 시어링 플러스 뉴클리에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그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매우 잘 정렬된 이런 고분자 체인들과 크리스탈리티의 합으로 굉장히 이 강도, 이 축방향으로 강도가 굉장히 좋은 소재로 사용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케블라라든지 뭐 혹은 뭐 피싱 라인, 우리가 말하는 그 낚싯줄이죠. 낚싯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인들이 얼라인이 많이 되어 있고 플러스 크리스탈리티까지 있는 형태로 굉장히 고강도 소재로 사용되는 그러한 재료에 형성되는 크리스탈 구조로 시시 케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덴드라이트와 시시 케밥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스페룰라이트와는 좀 다른 형태의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다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덴드라이트와 시시 케밥은 다음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오늘 좀 마무리를 좀 급하게 끝낸 것 같아서 시작할 때 조금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수고 많았습니다.